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윤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거의 2, 3년 된 것 같아요. 네. 당시 20대던 두. 그러게요. 이제 30대 넘었어요, 저는. 전 이제 곧 30대. 네, 얼른 따라오세요. 저 올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너무 좋은 소식들도 있어서 제가 일부러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조금 소개를 하자면요. 탈탈탈 지금은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탈탈탈 173회 출연하셨었고요. 그게 2018년 12월. 진짜 네, 3년 됐네요. 네, 엄청 오래됐고요. 15년도에 탈북을 하셨죠? 네, 15년도에 탈북해서 16년도에 한국에 들어왔고, 네, 17년도에 학교 들어갔어요. 간호학과를 들어갔어요. 네. 한국 생활하신 지도 지금 벌써 6년, 7년 차 되죠. 네, 오래됐네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대체 그동안에 뭐를 했는데 7년이나 됐을까? 공부했죠. 그렇죠. 네. 참 금방 10년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때 탈탈탈 출연하셨을 때는 정말 한국 오자마자 맞아요. 이모님의 권유로 네. 대학 생활하고 공부하느라 네, 그렇게 힘든 것도 되게 많았죠. 네, 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죠. 당시에 이제 원광보건대 네. 간호학과 대학생이셨는데 맞아요. 현재는 지금은 제가 병원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주에 있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차? 2년 차예요. 2년 차. 와, 너무 대단해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까 2년 차 간호사가 됐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그 당시에 막 간호 대학 다니면서 네. 너무 어렵다고 힘들었어요, 진짜. 네. 너무 힘들고. 그 공부도 힘든데 막 영어 예. 용어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막 우울증도 왔다가 막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 지나가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드렸는데 간호사가 됐다라는 소식에 그렇죠. 제가 막 너무 막 반갑고 막 기쁜 거예요. 제가 막 고마워요. 역시. 내일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빠르게 모셔봤고요. 일단 지금 안타깝게도 탈탈탈이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본인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탈북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일단 고향은 양강도 해산시예요. 네. 백두산 바로 밑에 있거든요. 좀 추운 데인데 그곳에서 꽤 오래 살았고 거기서 대학교를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네,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호위사령부 산하 외화벌이 회사, 네, 군부대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양식 창고장으로 한 2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거의 뭐 밀수죠? 무역이죠. 네. 저희는 합법적인 무역을 했어요. 네네. 네, 무역회사였고 거기 말은 무역회사인데 다 군인들이었어요. 네, 돈벌이 수단은 다 군인들이 했고 그런 회사에서 양식 창고장을 한 2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더는 못 해먹겠다. 이곳에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탈북은 당시에 친언니랑 네, 언니랑 같이 하셨고요. 왔어요. 네, 네. 언니랑 같이 왔고 언니는 지금 결혼해서 애기 둘 낳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조카가 둘이나 있어요. 네, 너무 이뻐요, 진짜. 몇 살이에요, 조카들은? 5살, 3살이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이 제일 이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 거 필요할 때만 이모한테 전화해요. 이모, 지금 치킨이 필요해. 막 이렇게 전화해요. 네. 그래도 귀여워요. 15년도에 탈북하셔서 이제 16년도에 나왔고, 오셨고요. 네. 쭉 한국 생활은 이제 이모님이랑 네, 근데 저는 이모보다 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언니가 결혼해서 이제 언니네 집에 얹혀 살았죠. 신혼집에. 네. 결혼하기도 전부터 이제 연애할 때부터 제가 들어가 살았어요. 그때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결혼하기 전부터 들어가서 이제 그 집에서 학교를 다녔죠. 언니 도움으로 거의 이모도 많이 도와주셨지만은 이제 언니가 기본적으로 많이 도왔죠. 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일이에요. 저 혼자였으면 너무 못 이겨냈을 것 같아요.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혹시 현재 부모님과 소식이 닿으실까요? 아주 가끔이요. 그러니까 직접적이 못하고 이제 브로커를 시켜가지고 잘 있는지 봐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코로나 시작된 뒤로 네. 연락이 끊겼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도 직접 연락은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그냥 잘 계시다는 것 계시는지 정도? 니들이 확인만 좀 해줘 이렇게 해서 그럼 잘 있으시대요. 옛날처럼 전화를 하거나 뭐 문자 어려워요. 주고받고 그게 안 되는군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잘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그럼요. 잘 있다면 그냥 그거를 감사한 거죠. 네. 출연 당시 이제 18년도로 가보겠습니다. 원광보건대 간호학과 대학생. 그렇죠. 그때는 2학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막 언제 졸업해요?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근데 그때 왔을 때마다 그 후에 더 힘들었어요. 이제 막 실습 나가고 그게 더 힘들었는데 그랬어요. 그냥 생각하면 갑자기 우울해져요. 학교 때 생각하면 주마등처럼 맞아요, 지나가는 진짜. 그래도 막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막 되게 뿌듯하지 않아요? 그 이겨낸 게?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나름 제 위치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수업 듣는 것보다 간호학과는 그 실습 나가는 게 1000시간이에요. 그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1000시간인데 집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정신과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들은 산속에 있어요. 정신병원으로 실습을 나가셨어요? 그럼요. 저희가 정신과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병원을 가는데 이제 다른 건 그나마 차 타고 갈 수 있는데 가까운 택시 뭐 이런데 정신병원은 2시간씩 가야 돼요. 그 실습 나갈 병원은 본인이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정해줘요. 아니 왜 하필 제일 어려운 힘든 정신병원이 몇 개 없거든요, 근처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나눠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7시까지 가야 되려면 최소한 5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4시 반에 일어나서 최소한 세수만 이라도 하려면 그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실습은 일반 간호사분들이랑 비슷한 일정인가요? 그렇죠. 그나마 그 기존 간호사분들은 6시 반 막 이렇게 출근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실습생이라고 봐줘서 7시까지 출근해라 이거예요. 네. 전 7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던데요. 지금 간호사가 되고 나니까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정말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실습을 나가면 정말 처음에는 막 어리버리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투명 인간이에요. 안 보이게 그냥 딱 숨어서 내가 저기서 최대한 선생님들이 하는 걸 보고 제가 거기서 봐야 돼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중환자실에 실습 나가고 하니까 응급 상황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눈치껏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쁜데 거기서 물어보면 정말 눈치가 없죠. 그러니까 물어도 못 보고 저런 상황일 땐 저렇게 하는가 보다. 정말 한가할 때 조심스럽게 선생님 이건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직업군에서 가장 그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군 중에 하나가 간호사잖아요. 실습 나가셔서 많이 울고 힘드시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실습 때는 그렇게 안 울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니까 기대가 없어요. 너네 해봤자 오는 만큼 하겠니? 안 돼. 괜찮아. 근데 신규 때가 봐주는군요. 그리고 저희한테 뭘 잘 시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면은 선생님들이 한번 꼭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따라다니면서 하는 걸 봐 하지 너네 해 하고는 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규 간호사가 되면 너네 해 하는 걸 이제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많이 울죠. 신규 때. 유명하잖아요. 간호사 태움.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병원마다 달라요. 근데 제가 갔던 병원은 제가 2곳에 있었었는데 정말 태움이 없었어요. 너무 분위기가 괜찮은 분위기였고 너무 다행이네요. 처음에 중환자실 갔어요. 생신규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신규인데 몇 년도예요? 작년이죠. 작년에? 네, 그러니까 이제 18년도에 2학년이었으니까 졸업하시고 작년 졸업이거든요. 작년 2월에 졸업하고 3, 4, 5까지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웨이팅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이 이렇게 알바처럼 하면서 또 그새가 가만히 있지는 못하잖아요. 뭐라도 해야지. 그새를 못 참아요. 웨이팅 기간 동안을 또 그 요양병원 가서 아무 데 가서 알바하면 또 저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 가서 제가 그냥 알바처럼 써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한 몇 개월을 웨이팅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딱 자리 나서 들어갔는데 중환자실 들어간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행히 수쌤이 정말 저희가 오피스 엄마라고 하거든요. 정말 엄마 같았어요. 모르면 그 자리에서 막 꾸짖긴 하는데 돌아서 다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거기서 한 8개월 있었죠. 근데 그때 저희가 원래 신규는 3개월 동안은 트레이닝을 해요. 프리셉터가 같이 붙어가지고 독립을 안 시켜요.
근데 열심히 진짜 그때는 공부할 것도 많아요. 내가 학생인지 간호사인지 모를 정도로 와,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끝나지 않는군요. 안 끝나요.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제 1개월 만에 독립을 시켜주신 거예요. 오. 원래 3개월 만에 네. 독립인데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래 칭찬도 많이 받고 그만큼. 네. 그래서 이제 월급도 그래요. 이제 3개월 동안 70%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수쌤이 얘는 1개월 만에 독립을 했는데 왜 70%를 주냐. 혼자 몫을 하고 있는데 100%를 줘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100%를 받았거든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이제 프리섹트가 없으면 모든 걸 제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중환자실이잖아요. 그럼 그 중압감이 그게 또 장난 아닌 거예요.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야 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함부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이제 친한 선생님한테 이렇게 한 게 맞았을까요? 맞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면 맞는 거야. 많이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신교를 탈출했죠. 힘들었어요. 아니, 이게 중환자실이면 내 그 행동 하나에 목숨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니까요. 좀 무서웠어요. 무서울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그 처음 들어가서 한두 달 신규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나 간호사 괜히 된 거 아니야? 할 수 있을까? 괜히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잃는다면 나는 그걸 내가 주사기 하나, 링겔 하나가 나는 책임 못 질 것 같은데 나는 그걸 감당을 못 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중압감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모든 간호사가 겪는 어차피 나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밖에 없는데 앞으로 할 게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피하면 난 평생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도 욕 먹으면서도 가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대학 생활로 좀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네. 대학 생활에 그러면 추억이랄까 뭐 MT라던가 뭐 그런 게 다 있나요? MT는 갔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그때 대학교를 딱 들어가긴 했는데 정말 한국에 금방 와서 대학교 바로 들어갔어요. MT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가서 첫날부터 마지막 그 다음 날까지 잤어요. 친한 친구랑 둘이서 네. 그리고 다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저보다 기본 5살이 어린 친구들이니까 언니 같이 놀아요 하는데 저는 술도 못 마시죠. 놀 줄도 몰라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앉아 놀다가는 이제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둘이 우리는 어디가 조용한 데 가서 자자. 그때는 별로 추억이 없어요. MT 때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고 근데 그냥 실습 때 많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실습 때 그냥 막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이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원하는 친구가 있고 해서 이것 때문에 좀 트러블도 있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4학년 때 실습을 못했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때 갔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나는 국시에 떨어질까봐 국가고시에 떨어질까봐 내가 힘들게 4년을 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시원에서 지금이 당장 내가 필요한 난 지금 당장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고시원에 있었어요 당시에? 고시원으로 나갔어요. 언니네 집에 있으면 공부를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뭐 조카들도 있고 네, 뭐 그래서 이러니까.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고생했네요. 고시원에 3개월을 그래 누가 보면 네가 무슨 사법고시 보는 줄 알겠다. 간호사 국가고시를 보면서 고시원에서 나가서 왜요? 그것도 고시는 고시지.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껌이었을 줄 몰라도 저한테는 그게 껌이 아니거든요. 1년을 쉰다는 게 1년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다 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줌으로 공부하는 건 솔직한 말로 공부 안 돼요. 임도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험 보는 것도 다 책 펼쳐놓고 막 시험 봐요. 그건 뭔 시험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그냥 버렸다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난 내한테 4학년은 그냥 없는 거다. 그러면 나는 4학년을 독학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한 학년을. 그렇죠. 네.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학년을. 그래서 저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고시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진짜 방 한 칸? 네, 방 한 칸인데 침대 놓고 다리 쪽 펴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침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기서 3개월을 겨울이었어요. 일과가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게 되게 졸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공부하면. 또 그 자리에서 거꾸로 조금 자다가 또 안 되네. 그 꿈에서 막 그 떨어지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담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잠을 자도 편하게 잠을 못 자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안 돼. 공부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니 옆에서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네 집에서 저희 집까지 그
고시원까지 한 고시원까지, 10분 정도 거리거든요. 안 갔어요. 그래서 언니가 맨날 반찬 들고 왔어요. 거기까지. 아 진짜 독하게 공부했구나. 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덕분에 저는 국가고시를 정말 저희 고시 때는 정말 불국시라고 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쉬운 과목은 되게 쉬운데 힘든 과목은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막 나왔거든요. 힘들어서 저희 때 7명이 떨어졌어요. 저희 학교에서만. 근데 저는 정말 쉽게 봤거든요. 만점짜리 나온 과목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누가 사법고시를 번역 놀려도 난 이걸로 만족할래. 공부한 거에 대해서 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보상을 받았으니까 저는 그걸로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뭐, 솔직히 패스만 하면 되지만, 그게 또 과목 점수가 딱 따로 나오거든요. 그쵸. 그걸 봤을 때, 나 만점짜리 과목 하나 나왔어. 대박인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됐어. 이거면 됐어. 이걸로 혼자 만족을 했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요? 그 나이팅게일 그건 2학년 때 진작에 하죠. 실습 나가기 그 전에. 2학년 때 네. 하는구나. 왜냐면 제가 실습을 나가서 한 달을 직접 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해주는 거예요. 2학년 때 나이팅게일 선사식 하고. 근데 그때 좀 그랬어요. 남들은 이제 다 부모님이 오고 막 친구들, 친척들이 저희는 친구라고 해봤자 학교 친구. 학교 들어가서 만난 친구니까 그 친구들도 다 각자 알아서 가야 되고. 그나마 왔던 게 하나재단에서 꽃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때 언니는 임신 중이어서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딱 네, 타이밍이. 그렇다고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 그냥 있으라고 하고 각자 다 일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와요. 그나마 재단에서 와가지고 너무 저는 고마웠죠. 그 조금 서글펐는데 제 친구가 저희 그런 저를 정말 옆에서 많이 케어해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네 그 친구들 있는데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가족들이죠. 같이 점심밥 먹고 거기서 다행히 외롭지는 않게 네. 보냈군요. 제 어차피 혼자 있을 거라는 걸 그 친구는 알고 이제 바로 이제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밥 먹고 그때 그렇게 헤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2020년에 이제 막 터졌죠. 네, 엄청 심해졌잖아요. 19년도 겨울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웠겠지만 간호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당황스러웠을 그럼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떡하지? 근데 그때는 코로나가 지금처럼 뭐 솔직히 대중화가 안 됐잖아요. 한 명만 지나가도 그 사람이 어디 들렸대 막 이러는데 맞아요. 막 몇 번 확진자 막 이런 거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지역을 갔는데 뭘 먹었대. 우리 동네 지나갔대 막 사람들 막 엄청 욕하고. 근데 그때는 1년까지 갈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생각 못했어요. 네. 다 그랬죠. 금방 끝날 거야. 금방 끝났는데 저는 그때 당시 모든 게 국가고시. 그때 2020년도 제가 딱 4학년 올라올 때거든요. 네. 그때 진짜 국가고시에 집중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거기에 목표가 됐는데 그때는 우한폐렴이라 했어요. 우한폐렴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안 되는데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성홍열이라고 한번 돌았어요. 네. 홍역이 아니에요. 성홍열이라는 홍역 비슷한 그 전염병이 한번 휩쓸었거든요, 북한을. 네. 그래 죽은 사람도 많고 막 그때 저는 그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걸려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지비를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는 걸리면 안 돼. 정말 국가고시 준비해야 돼서 학교도 못 나가는데 그것까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걸 걸려서 공부를 못하고 국가고시를 못 보면 진짜 재수없게 그 시험 기간에 걸려버리면 시험도 못 보는 망하는 거잖아요. 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아예 바깥 생활을 그래 좀 지켜볼 게 있었거든요. 좀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나아질 거야. 근데 나아질 기미가 1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니네 집에 있으면 애기들이 어린이집 가고 형부가 출퇴근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묻혀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공부도 해야 돼. 국시도 봐야 돼. 이 사람들하고 있다가 내가 감염돼 난 큰일 나. 안 되겠다. 이래서 저는 이제 고시원을 나갔고 저는 코로나가 되게 무서웠어요. 정말. 셀프 자가격리. 네. 정말 전 자가격리를 했어요. 학교는 첫날에 나갔는데 학교에서 확진자 나한테 다시 들어가래. 다시 막 들어오고 이럴 때였거든요. 실습도 나간다고 다 오리엔테이션 받았는데 또 못 나간대. 병원에서 확진자 1명이 나왔대. 이러니까 저희가 진짜 저희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이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아주 그냥 개판이었죠. 진짜 그때는 와 막 다들 아마 다들 그랬을 것 거예요. 그래서 막 핸드폰을 수업하는 것도 떡떡 멎어버렸다가
이게 무슨 수업이냐 그럴 때가 많았죠.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간호사로 일하시기 전에 잠깐 아르바이트로 요양병원에서 일하셨다고 했는데 요양병원에서 잠깐 했죠. 그때는 그러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네네, 거예요? 어르신들 케어. 약간 제가 좀 봉사는 하고 싶은데 요양병원 간호사를 되게 우대해줘요. 네. 그래서 저는 간호사보다 그냥 알바생으로 써주세요. 돈을 많이 안 받아도 되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할게요 해가지고 진짜 어르신들 봉사를 했어요. 간호사로 취직을 안 하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네, 그냥 일하시는 간호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처럼 간호조무사처럼. 그래 조무사에서도 제일 밑에 조무사 그냥 이름으로 올렸어요. 간호사인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간호사로 취직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호사로 취직하면 제가 정말 거기서 간호사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제가 원하는 봉사의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어차피 간호사는 나중에 충분히 다른 데서 많이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저 솔직히 말해서 요양병원, 죄송해요. 모두 요양병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요양병원 간호사가 제가 막 신규 간호사들이 배울 거는 딱히 없어요. 요양병원에서는. 이게 막 진짜로 어떤 환자라기보다는 정말 이 어르신 케어예요. 들이 이 나이가 드셔서 그걸 케어하는 그분들한테 그냥 크니까요. 목욕시켜주고 그냥 머리 잘라주고 이런 거를 사실 조무사 선생님들이 거의 다 하세요. 그래 저는 그거로 받아주세요. 돈도 많이 안 받을 테니까. 제가 사실 그때 돈도 없었어요. 뭐 고시원수. 근데 돈을 많이 원하면 취업을 했어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돈도 중요하지만 제가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온 데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있었으니까 제가 좀 봉사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정말 최저시급만 주세요. 최저시급만 주시고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거기서 한 2개월을 봉사를 했죠. 어르신들이 엄청 예뻐하셨어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선녀벌이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치매가 오시면 되게 식사를 안 하세요. 배고픈 걸 잘 못 느끼시는 분들 꽤 많아요. 밥을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가서 이제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손녀처럼 이야기하면은 그래 예쁜 아가씨가 왔으니까 내가 먹을게. 막 이렇게 하고 식사도 드시고 좋았어요. 보람 되게.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올 때 그랬어요. 나중에라도 이제 간호사 이제 일반 병원에서 힘들면 꼭 우리 병원에 오라고. 그 원장님 지금도 가끔 연락하거든요. 잘 지내고 있냐고. 네, 나는 원장님 잘 계시죠? 잘 있지. 힘들면 언제든지 와. 아까워하시는군요. 그래서 네, 고마워요. 언제든지 노리고 있는. 언제든지 오라는 말이 되게 또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하죠.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 네네. 전주로 또 가셨어요. 어떻게 전주로? 원래 익산에서 제가 간호사를 중환자실에서 쭉 했어요. 쭉 하고서 이제 어느 정도 일 잡히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대한민국에 오면서 많은 걸 받았잖아요. 많은 걸 받고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페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이렇게 1개월에서 독립을 하면서 똑같은 월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신규는 나이트도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월급도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 것도 괜찮은데 코로나 환자 때문에 이게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도 좀 경험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내가 가서 어느 만큼 뭐 중요한 일을 하겠냐면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좀 뭔가를 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났을 때 그때 코로나라는 게 있었는데 나도 그때 간호사를 했는데 나는 그때 뭐를 했지? 물론 누군가는 했겠지만 나도 그때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어라는 그런 보람을 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건의를 했죠. 저 코로나 병원에 가면 안 될까? 무슨 소리냐고. 아니 그거를 솔직히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많아요. 네.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코로나 전담 병원이고 본인이 가자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말릴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그랬어요. 너 가면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네가 가는 거에 나쁘다고 안 하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집 감염 환자 생기면 우리는 힘들다. 그러니까 가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는데 대신 집을 따로 얻고 나가라.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갈 때쯤에선 코로나 돈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솔직히 말해 좀 있는데 제가 갈 때쯤은 이미 다 줄어들었어요. 나라에서 다 이게 많이 줄어들고 해서 페이보다는 약간 저도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정말로 코로나 병원에 간다면 집을 나갈게. 내가 원룸을 잡을게. 이렇게 하고서 집은 솔직히 가자고도 제가 설득을 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 제기했는데 처음에 빠꾸 맞았죠. 그래서 2개월을 더 했어요. 2개월을 더 했는데 바뀌는 게 없이 여전히 의료진은 부족하고 환자는 많이 나온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도 막 없고 그때 한창 겨울이었어요. 추우니까 이제 더 없는 거예요. 환자는 더 많은데 의료진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병원에서는 빠꾸를 맞았지만 중수본에 신청한 사이트가 있어요. 신청을 해놨는데 정말 신청하자마자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천별진료소에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계속. 정말 하루에도 몇 개씩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부족하구나를 신청하고 더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신청하기 전에 그 뉴스를 간접적으로 접하니까 진짜 부족한가 보다 했는데 신청하고 핸드폰에 문자를 오는 거 보니까 진짜 많이 부족하구나를 생각해서 2개월 만에 또 건의를 했죠. 제가 가서 정말 딱 1년만 하고 다시 올게요. 1년 그 사이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종식되면 저 바로 병원에 다시 올게요. 그래서 간호원장님하고 약속을 잡고 네가 끝나면 다시 여기로 오기로. 어떻게? 원장님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국장님하고 그리고 그러면 네가 후임이 있어야 되니까 1개월만 버텨줘. 이렇게 3개월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이 됐어요. 1월이 돼서 이제 사직서를 쓰고 딱 전담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제가 가려고 했던 병원이 국군수도병원이었어요. 네. 거기서 환자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 군인들은 딱 제한된 인원만 있으니까. 그쵸. 예. 일반 민간 병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다리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중수본에 연락을 했어요. 저는 기다리지 말고 저 어느 데도 어떤 힘든 데도 상관없으니까 보내주세요 했는데 무주를 보내준 거예요. 무주가 어디예요? 전북 무주라고 정말 가장 추운 곳이 있어요. 네. 스키장이 있어요. 가장 추우니까 스키장이 있는 곳이에요. 아, 죄송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무주분들 죄송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인구 2만 명인 정말 작은 곳이에요. 네네.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도 오늘의 연락이 와서 내일 좀 가주세요. 다음날? 바로? 네. 거기 지금 무주가 2만 명이니까 인구가 작으니까 코로나 환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 진료소도 없어요. 거기는 보건소 하나가 거기를 그만큼 작은 곳이. 네, 정말 작은 군이거든요. 무주 군인데 보건소에서 그 보건소 인력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신청해서 이제 그 중수본에서 오늘의 문자 좀 해서 내일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좀 빨리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출발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날? 네. 그날 당일에? 왜냐면 다음 날에 출근하려면 빨리 가서 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아까 3개월이 원래 실습이 아니라 그 뭐라 하죠? 수습기간. 수습기간인데 1개월 만에 그 수습기간을 끝내준 네. 수간호사님 있잖아요. 네. 뭐 엄청 뭐라고 했죠. 이놈의 지지배가 기껏 키워놨더니 어딜 간다고. 내가 지금 1개월 만에 이렇게 키워놨더니. 네. 우리 수쌤이 엄청 놓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른 프리셉트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수쌤이 직접 가르쳐줬어요. 내가 너를 되게 오래 끌고 갈 거야. 너는 우리 병원에서 내가 나갈 때까지 못 나간다 이래가지고 수쌤이 직접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놈의 지지배가 배은망덕하게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근데 코로나 전담병원 간다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거기 간다니까 너무 걱정되고 근심된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걸 네가 못하면 우리가 커버해줄 수도 있지만 거기서는 그게 안 된다. 되게 근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리고 태움도 있잖아요. 태움도 걱정해주시고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병원은 뭐 전담병원이 저희가 한 명 인력 투입 이게 아니고 각 곳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네가 북한에서 왔다고 너를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버리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엄청 근심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수쌤이. 이거 사실 너무 고맙죠. 모든 근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다 이겨낼게요. 이겨낼게요.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그리고 수쌤 등치가 엄청 좋아요. 내가 힘 있잖아. 너를 괴롭히면 내가 가서 엄청 뭐라고 할 거야. 다 때려주마. 네. 대신 내가 너를 막아줄게 막 이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김윤정 수쌤 너무 고마워요.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죠? 수쌤 덕분에 저는 많이 거기서 일했고 나올 때도 수쌤이 이제 쟤를 일단 보내자. 쟤 안 보내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수쌤이 이제 국장님한테 더 강력하게 원했죠. 그래서 나중엔 결국 수쌤이 허락해 주셔서 이제 갈 수 있는 거였군요. 근데 무주를 간 거예요.